지난 초록뱀 미디어 1편에서는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변화하는 OTT 시장의 환경과 제작사의 수입 구조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 편에서는 중소형 방송 제작사의 여건과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소형 제작사의 전반적인 제작 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OTT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국내 OTT 업체들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중소형 제작사들에게 더 많은 제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출 및 수익 구조에 있어서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하청업체로서의 역할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일부를 갖게 됨으로써 수익 모델이 다양화되는 국면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컨텐츠 제작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제작비가 커진다는 의미는 매출이 커지고 같은 이익률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의 증가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최근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커지면서 한국 1위가 곧 아시아 1위를 의미하며, 해외의 글로벌 상위의 컨텐츠와 비교해보면 제작비는 겨우 20에서 30%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류의 인기로 시청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컨텐츠에 비해서도 최고의 가성비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OTT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방송 제작사와 비교 분석. 먼저 대표적인 중소형 제작사인 A스토리의 주봉을 보면 2020년 11월경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1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몇 개월간 박스권에 있다가 4월부터 약 한 달간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일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국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중소형 제작사인 유의 경우도 주봉을 보면 연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지난주부터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A스토리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종목보다 업황의 분석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긴 흐름으로 보면 중소형 방송 제작사의 업황은 위에 언급한 이유로 지속적인 호황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 국면으로 보고, 이번 조정 국면이 끝나며 반등하는 시기에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소형 제작사의 주가 흐름과 초록뱀 미디어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른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중소형 제작사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관련 기사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최고의 가성비로 인해 각광받는 국내 OTT 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드라마 제작사가 웃는다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중소 드라마 제작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OTT 업체가 10여 개에 달하면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드라마 계약에 관련 협상 역시 제작사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초록뱀 미디어는 최근 드라마 어느 날에 대한 100억 원 규모의 국내 방송권 공급 계약을 쿠팡에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초록뱀 미디어 매출의 21.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1편에서 글로벌과 국내 OTT사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작사들의 수익 구조에 따라 어떤 상장 종목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방송사의 외주 제작사로는 펜엔터테인먼트, 삼원네트워크스, 뉴초록뱀, 키스트, 하이브라더스, 쇼박스 등이 있고, 글로벌 OTT 외주 제작사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J콘텐트리, A스토리, 키스트가 있으며, IP 또는 캡티브 채널 보유 제작사로는 키스트, A스토리, 펜엔터테인먼트, 뉴초록뱀, 삼원네트워크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기는 했지만 국내 방송 외주 제작사가 히트작 한 방으로 글로벌 OTT 제작사가 되기도 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IP 제작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중소형 제작사로 킹덤을 만든 A스토리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A스토리의 시가총액은 3,600억 원이며 2020년의 매출은 200억대 규모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올해인 2021년도 매출이 700억대로 늘어나고 160억대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소형 제작사는 부산행을 제작한 유의 재무제표입니다. 시총은 A스토리의 3,600억과 비슷한 3,400억 수준이며 2020년의 매출은 1,400억에 약 40억 정도의 적자를 본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1,700억 매출에 100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A스토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형 제작사들을 봤으니 대표적인 대형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봉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차트와 재무는 중소형 제작사들과 비교해서 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A스토리나 뉴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이 두 종목에 비하면 시세를 뿜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드라마는 공장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매출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섹터의 상승 여력도 중소형사들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대형주들의 경우 주가가 하락할 때 보수적인 대응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섹터가 상승으로 움직일 때는 같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중소형주에 비하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너무나 많은 명작이 있지만 최근 히트작으로는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스위트홈을 만든 회사입니다. 현재 시총은 3조이며 2020년 매출액은 약 5천억에 50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21년인 올해의 예상 매출액은 5,900억에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 알아볼 텐데 회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김수현, 차승원의 어느 날 쿠팡 간다. 쿠팡 플레이 첫 독점 콘텐츠 계약. 초록뱀 미디어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 플레이와 드라마 어느 날의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10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1.39% 규모다. 영국 BBC의 크리미널 저스티스가 원작인 어느 날는 총 8부작으로 방영되는 텐트폴급 드라마로 쿠팡 플레이가 선보이는 1호 콘텐츠가 됐다. 올해 11월 이내에 첫 방송을 예정하고 있는데 배우 김수현과 차승원이 출연한다. 초록뱀 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쿠팡 플레이 공급 계약은 자체 사전 제작 드라마의 OTT형 최초 계약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며 초록뱀은 드라마의 IP를 보유하고 직접 OTT형 판매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어느 날의 제작은 제작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사의 수익구조 중에 IP 즉 지적재산권을 제작사가 가지게 된 특별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어느 날의 제작비는 약 200억이 소요되는데 쿠팡 플레이에서 이미 100억을 회수했고 여기에 PPL과 협찬을 붙이고 글로벌 OTT들에게 판권을 팔게 되면 시작 전부터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어느 정도의 판권 수익이 났는가에 따라서 제작사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 드라마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인 2020년 초록뱀 미디어의 드라마 라인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 1편과 2편 합해서 2개의 시리즈, 펜트하우스 2개의 시리즈, OK 광자매, 그리고 윗기사에서 언급한 어느 날, 또한 BTS 출연 소식으로 화제를 모은 제작비 400억의 뉴스 등입니다. 여건에 따라 한두 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0년 빅히트작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제작한 2탄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도부터 제작한 초록뱀 미디어의 주요 드라마 숫자를 살펴보면 2016년 3편, 2017년 1편, 2018년 4편, 2019년 4편, 2020년 1편을 제작했는데 그에 비해 올해인 2021년 7편은 현재 코로나 국면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영업적인 성과이며 어느 날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익구조 또한 IP를 50% 이상 소유한 특별한 제작 여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초록뱀 미디어의 주봉은 다른 중소형주인 A스토리, 뉴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의 빨간 선은 11월 초순으로 비슷한 시기인데 A스토리와 뉴는 이때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서 12월 중순 이후부터 슈팅이 나온 것에 비해서 초록뱀 미디어는 9월 초에 큰 시세를 뿜어낸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오히려 무너지는 조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찾아보면 BTS가 출연하는 드라마인 뉴스에 대한 발표가 9월에 나오면서
BTS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도한 슈팅이 먼저 나와버린 이유에 기인합니다. 또 하나 초록뱀 미디어의 특이한 점은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에 유동 주식수가 무려 100%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유동 주식수로 인해 선수들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 400억대의 매출에서 올해인 21년의 매출 계획은 1,700억이 잡혀 있는데,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은 무난히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기업들의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총 3조 원의 대형 종목으로 보수적인 종목이라 하락에 대한 대비가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A스토리와 뉴의 경우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가 초록뱀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뛰어나며, 이 말은 상승 시도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하락 시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두 종목은 업황으로 보면 결국 움직일 종목이지만 이미 한 단계 점프한 만큼 충분한 조정을 노리고 반등을 시작하는 국면에서 재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작년에 먼저 슈팅이 나온 이후 다른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일 때 하락하고, 지금까지 박스권 조정을 보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단지 유동 주식수가 많은 만큼 하락 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 표에서 2021년도 매출이나 이익은 아직은 예상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업황의 흐름은 앞으로 충분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각 종목들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자신에게 맞는 종목은 어느 것이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받아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성패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초록뱀 미디어 편에서는 콘텐츠 제작 업황과 각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